화가의 시간. 화가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표현했을까요? 네 번째, 화가의 시선. 자화상과 초상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원 제목은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게라르디니의 초상인데요. 조콘도는 피렌체의 부유한 비단 상인이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으로 그림 속 리자 부인은 수수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넓은 이마가 미인으로 여겨져 많은 여성들이 눈썹을 뽑았기 때문에 모나리자 역시 눈썹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래 눈썹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며 지워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더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작품인 모나리자는 대낮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복사본 속에서 진품을 찾아내는 노력 끝에 다시 대중 앞에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작은 그림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렘브란트, 자화상. 렘브란트 반 레이는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는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빛의 화가라 불리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수천 장의 작품과 역사에 남을 걸작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자화상을 많이 그린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베레모를 쓰고 옷깃을 세운 모습의 초상화로 주름진 얼굴이지만 꿰뚫어 보는 듯한 예술가의 눈빛이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의 다른 자화상들을 살펴보면 웃고 있기도 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편안히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는 다양한 표정을 그리기 위해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 자신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다양하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표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표정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담으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베르메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걸작입니다.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소녀가 걸고 있는 진주 귀걸이를 초점으로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르메르를 단순한 장르화가 이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돋보이는 얼굴, 관객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눈빛과 반짝이는 입술, 그리고 크게 돋보이는 진주 귀걸이로 인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평가받는데 실제로 모나리자에 사용된 기법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소녀의 터번과 재킷의 대비가 어두운 배경과 맞물려 더욱 돋보입니다. 터번에 사용된 울트라 마린 블루색은 청금석을 주 원료로 만든 색입니다. 이 재료는 금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던 것으로 이 작품을 그리는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베르메르는 가장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기 위해
울트라 마린 블루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색감의 터번을 쓴 여인이 더욱 신비롭게 보이는 듯합니다. 르브랭, 슈미즈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은 프랑스의 여류 화가로 프랑스 화단 및 사교계에서 활약했던 작가입니다. 슈미즈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인데요. 비제 르브랭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다양한 귀족 부인의 초상화가 많지만 특히 왕비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가 돋보입니다. 앙투아네트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패션으로 유명한 당대의 패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으면 유행이 됐고 프랑스 귀족 여인들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그녀의 패션을 따라 입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왕비가 입은 슈미즈는 얇은 천으로 만든 느슨하고 가벼운 형태의 원피스입니다. 이전 로코코 시대의 화려한 초상화와 비교해보면 소박해서 오히려 신선한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다른 화가보다 비제 르브랭의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만났던 비제 르브랭과 마리 앙투아네트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왕비의 후원을 받은 비제 르브랭은 여성이 활동하기 힘들었던 예술계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귀족 여성들도 초상화를 의뢰했고, 그런 이유로 르브랭은 18세기 가장 유명한 여성 초상 화가가 되었습니다. 슈틸러, 장엄미사 악보를 들고 있는 베토벤. 독일의 화가인 요제프 칼 슈틸러가 그린 베토벤의 초상화입니다. 요제프 칼 슈틸러는 바이에른의 궁정 화가였는데요. 그가 1820년에 그린 루트비 판 베토벤의 초상화는 베토벤이 직접 포즈를 취한 유일한 초상화이자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초상화로 유명해졌습니다. 베토벤은 초상화를 위해 화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일을 고행으로 여겨 이를 허락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슈틸러는 악명 높은 베토벤이 포즈를 취하기로 동의한 유일한 화가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들고 있는 악보는 장엄 미사입니다.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5년의 고된 작업 끝에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숲을 배경으로 조명을 받은 베토벤은 왼손에 악보를 쥐고 마치 영감을 기다리듯 혹은 운명과 싸우려는 듯 입술을 꽉 다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실제 모습은 다소 볼품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화가 베토벤의 모습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슈틸러가 그린 베토벤의 초상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부심 넘쳤던 베토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르누아르, 잔 사마리의 초상. 프랑스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르누아르는 184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술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공장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견습工으로 일을 하던 르누아르는 그때부터 미술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뒤 산업화의 영향으로 기계가 도자기에 그림을 찍어낼 수 있게 되자 그는 일을 그만두고 그림 그리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은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는 예술적 철학을 담아 르누아르는
행복한 분위기의 유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잔 사마리의 초상에 등장하는 여인 잔 사마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르누아르 작품의 모델이 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따뜻한 느낌의 분홍색 배경으로 인물의 화사함을 더 돋보이게 했고, 르누아르 특유의 붓터치로 인물을 부드럽게 표현해 아름다운 미소가 더 따뜻하게 보이는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는 유일한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말년에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명언을 남기고 끝까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느 에비테른.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당시 최고라고 인정받는 예술가였던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고, 피카소와 같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지만 피카소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딜리아니는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어가며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불꽃 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모딜리아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그중 잔느 에비테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잔느는 그의 약혼자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었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지만 가난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잔느의 초상화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아픈 몸과 가난한 생활에 힘들었지만 잔느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 내면을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담아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작품에서 담고자 했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심과 위안 등이 뒤섞인 인간의 내면을 강렬한 색채로 담았습니다. 파울 클레, 세네치오. 파울 클레는 음악교사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7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그림 등 다방면으로 재능을 가졌던 클레는 최종적으로 그림을 선택하여 화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음악가가 아닌 화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음악은 완성체에 가까운 주류 예술이었고 미술은 아직도 발전할 것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클레는 세부 묘사를 하여 똑같이 그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점, 선, 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했죠. 그는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네치오는 당시의 예술가이자 음악가였던 세네치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기존의 초상화는 인물을 세밀하고 똑같이 그리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클레의 초상화는 실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한 그림이지만 익살스럽게 배치된 눈, 둥근 얼굴, 작은 입으로 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붉은색의 조화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어 인물의 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클레는 인물의 외모를 그리는 것보다
내면을 그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각자 듣고 해석해내는 것처럼 그림 역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